뭐야, 처가에만 있겠다니 어떻게 명절에 집에 안 오겠다는 생각을 해? 처가에서 자꾸 억지를 부리는데 어떡해요, 그럼. 그리고 사실 요즘 세상에 누가 명절 같은 거 챙겨요. 차례며 뭐 그런 것들도 가까운 미래엔 다 없어질 거라고요. 제 주변에도 명절엔 다 여행 간다니까요. 저도 그러고 싶은 걸 처가에 불려가야 해서 힘들어 죽겠어요. 시대 바뀐 타령 너만 할 줄 알아? 내가 몰라서 그랬던 게 아니라 그래도 자식 위하는 마음이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만할 거야. 이건 자식 위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겠어? 부모라고 자식한테 다 주라는 법 없다. 시대가 어떤 시대냐? 그러니 부모 재산에 눈독 들일 생각 말고 니들끼리 잘 살아. 60대 초반의 박성희 씨는 30 넘어 5살 연상의 남편과 선봐서 결혼했습니다. 그 시절을 생각하면 성희 씨는 노처녀 소리를 몇 년이나 듣다가 결혼을 했던 것이고 남편 또한 40을 코앞에 두고 결혼을 한 것이니 둘 다 어지간한 만원이었던 겁니다. 성희 씨가 10년만 더 늦게 태어났었더라도 결혼 안 하고 혼자 산다고 했을지도 모르는데 그땐 그런 소리가 씨알도 안 먹히던 시절이었죠. 결혼을 못하는 거면 모를까 안 하는 건 말도 안 된다고 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 성희 씨 부모님뿐만 아니라 시부모도 아들 총각 귀신 면하게 해준 며느리라며 성희 씨를 귀하게 여겨줬습니다. 친정도 처가도 형편이 넉넉한 건 아니었지만 마음만큼은 풍요롭고 여유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나이가 나이인지라 애가 잘 안 들어서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처럼 시술이 발달했던 시절도 아니었으니 친정이며 시댁이며 온갖 민간 속설을 가져와 성희 씨에게 시키는 바람에 안 해본 게 없었습니다. 도라르방은 물론이고 만지면 애가 생긴다는 전국 방방곡곡 불상이나 동상들도 숱하게 찾아다녔고 좋다는 것도 다 먹어보고 애 많이 낳았다는 여자 속옷까지 입어봤습니다. 막말로 그렇게 안 해본 지 덥시 다해서 어렵게 아들 하나를 얻었으니 그 아들이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양가 부모님들은 물론이고 성희 씨 부부도 귀하게 얻은 아들을 애지중지 키웠던 겁니다. 성희 씨 남편은 고만고만한 회사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성희 씨는 당숙의 포목점에서 일을 했는데 아들을 가지면서 그만뒀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커갈수록 돈 들어갈 구석이 보통 많은 게 아니라 다시 당숙의 포목점 일을 도우며 성희 씨도 돈을 벌었고 그렇게 번 돈으로 아들한테 뭐라도 하나 더 해줄 수 있다는 게 뿌듯했습니다. 손 많이 가고 공임도 얼마 못 받는 허드렛 일도 닥치는 대로 받아하느라 어깨는 항상 뻐근했고 눈도 늘 충혈되어 있었지만 성희 씨는 고달프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 또한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야근이나 주말 근무, 출장 같은 것들을 자진해서 맡으며 남들보다 더 많이 일했습니다. 그렇게 성희 씨 부부가 몸 맡기지 않아가며 열심히 번 돈은 고스란히 아들 밑에 들어갔고 그런 아들이 커다는 걸 보는 것은 성희 씨 부부에게 최고의 보상이었습니다. 그런 아들이 대학 가고 군대도 다녀오고 취직도 하더니 결혼할 여자라며 며느리감을 데려오겠다고 했을 때 성희 씨는 남편에게 눈물까지 보였습니다. 장성한 아들이 대견한 마음이 가장 컸을 것이나 아들이 언제 이렇게 자랐나 싶어 남편에게 소회를 털어놓는 감정도 있었을 섭니다. 아들이 그렇게 커가는 동안 성희 씨 부부는 그만큼 나이를 먹은 것이니 그런 저런 소회가 왜 없었겠습니까? 며느리감은 말하는 게 다부지면서도 인상이 참해서 여러모로 성희 씨 마음에 꼭 들었습니다. 성희 씨는 평소에도 아들이 좀 물렁하다고 해야 할까? 야무진 구석이 없다는 걸 다소 아쉬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똑 부러지는 며느리감을 보고 싶다고 생각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며느리감이 성희 씨 마음에 쏙 들었던 것과 달리 사돈들 댁에서는 성희 씨 아들을 탐탁찮아 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사돈 댁이 형편이 썩 괜찮다고, 아니 꽤 잘 산다고 하는데 아들 직업도 평범하고
성희 씨 집 형편도 넉넉하다고 할 수는 없으니 성에 안 찬다는 거였습니다. 대놓고 그런 소리를 한다고 하니 아들이 받았을 상처 때문에 성희 씨 마음도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생각다 못해 성희 씨 부부는 그 나이에 대출까지 받아 아들 신혼집 사는데 보탰습니다. 그렇게라도 처가의 아들 면을 세워주고 싶었고 대출이라도 받을 수 있으니 얼마나 다행이냐 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다 생각했습니다. 아들 며느리는 성희 씨 부부가 대출까지 받아서 만들어준 돈으로 신혼집을 처가 근처로 얻었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도 직장을 다니니 반찬도 가져다 먹고 하려면 친정 옆에 사는 게 당연히 편하겠지 싶어서 성희 씨도 당연하다 여기기로 했습니다. 아이라도 생기면 그때도 친정 도움받을 수 있고 아들 며느리 편하게 사는 것이 성희 씨에게도 좋은 일이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기로 한 겁니다. 그렇긴 한데 아침 저녁으로 얼굴 보며 밥 챙겨 먹이던 아들을 장가 보내고 나니 얼굴 한번 보기가 어려워서 아쉽긴 했습니다. 아들 얼굴 안 본 지 석 달이 넘어가니 성희 씨는 아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목소리라도 한번 듣자 싶은 마음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목소리 듣고 통화하는 것도 너무 오랜만이라 성희 씨는 아들 붙들고 오랜만에 수다도 좀 떨고 싶은데 아들 목소리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습니다. 목소리에 왜 이렇게 힘이 없어? 회사 일이 많은 거야? 뭐 때문에 이렇게 피곤한 거야? 오랜만에 듣는 아들 목소리가 이렇게 힘이 없으니 엄마도 힘이 쪽 빠지는 것 같아. 회사 일도 회사 일인데 처가 행사가 너무 많아서 피곤해 죽겠어요. 도대체 무슨 날이 얼마나 많은지 회사 일보다 더 바쁘다니까요. 그렇게 피곤하면 행사마다 다 가지 말고 컨디션 봐가면서 해. 처음부터 그렇게 너무 다 잘하려고 하면 지치는 거야. 그리고 처음에 너무 그렇게 잘하면 나중에 어쩌다 하나만 서운하게 해도 더 크게 느끼고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사람 마음 다 똑같은 거지. 엄마도 참 모르는 소리 좀 그만해요. 가뜩이나 처가에서 나를 곱지 않게 보는데 행사라도 한번 빠져봐요. 무슨 소리를 들으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뭐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건 줄 알아요. 사실 성희 씨는 아들이 좋아하는 꽃게가 제철이라 아들 불러다 오랜만에 꽃게탕 끓여 먹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들이 그렇게 피곤하다고 하니 꽃게탕 먹으러 오라는 말을 하는데도 눈치가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이참에 불러서 밥도 먹이고 아들 좋아하는 반찬도 좀 짜줄 작정으로 망설이다가 이야기를 꺼낸 거였습니다. 아들, 지금 꽃게가 한창 맛있을 때야. 아들 좋아하는 꽃게탕 엄마가 맛있게 끓여 놓을 테니까 와서 먹고 반찬도 좀 싸가고 그럴래? 집에 와서 모처럼 좀 푹 쉬다가 가. 꽃게탕이고 뭐고 너무 피곤해요. 다음에 갈게요. 그거 먹으러 거기까지 가는 것부터 벌써 피곤하다 싶은 생각밖에 안 들어요. 거기까지 갈 시간 있으면 집에서 잠이나 더 자고 싶은 심정이에요. 벌써 아들이 꽃게탕을 맛있게 먹는 모습까지 상상했던 성희 씨였기에 서운함이 몰려왔지만 그보다 아들이 그렇게 피곤해서 어쩌나 걱정하는 마음이 앞섰습니다. 그러니 서운한 마음은 감추고 괜찮다 하며 너무 무리하지 말고 몸 챙기라는 당부만 거듭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피곤해 죽겠다고 하면서도 처가에 무슨 일이 있으면 거기 다 쫓아다니느라 더 피곤하다는데 성희 씨도 마음 같아서는 아들 얼굴 어떻게 해서라도 한번 보겠다는 생각으로 아들이 피곤하다고 해도 그래도 한번 다녀가라고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막상 그렇게 하려니 피곤한 아들 걱정이 더 앞서는 겁니다. 늘 그렇듯이 성희 씨는 자기 욕심보다는 아들 걱정이 먼저였던 겁니다. 아들이 처가에만 충성하는 것 같아 약이 오르고 분하기까지 하면서도 그런 마음은 변하지 않는 것인가 봅니다. 그렇게 아들 얼굴 한번 보기가 어려우니 성희 씨는 명절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희 씨가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던 명절이 드디어 다가왔습니다. 아들 결혼하고 처음 맞는 명절인 추석이 된 겁니다.
명절만을 손꼽다 기다렸던 성희 씨는 명절에 어떻게 할 것인지 궁금한 마음에 아들한테 전화라도 해보고 싶은 마음에 들썩이다가도 괜히 며느리한테 일찍 와서 음식하는 거 거들라고 부담 주는 것으로 들을까 싶어 아들 며느리가 연락을 주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명절 연휴가 코앞인데도 아무 연락이 없는 거였습니다. 그래도 명절엔 당연히 오겠거니 생각하고 음식 준비 잔뜩 하며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아들만 기다리고 있는 성희 씨에게 아들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성희 씨는 너무나도 기다리던 그 전화를 냉큼 받았습니다. 아들, 그래. 이제 출발하는 거야? 언제쯤 출발한다고 미리 전화라도 좀 해주지. 엄마 목 빠지는 줄 알았잖아. 그게요, 엄마. 처가에서 어떻게 할지 결정이 안 돼서 연락을 못 드렸어요. 처가에서? 왜 처가에 무슨 일이 있냐? 무슨 일은요? 그런 건 아닌데. 하여간 엄마. 이번 추석에는 처가에서 보내야 할 것 같아요. 성희 씨는 언뜻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처가가 가까우니 처가를 먼저 들러오겠다는 말이야. 그게 아니라 명절 연휴 내내 처가에서만 있어야 할 것 같다고요. 아무리 그래도 결혼하고 첫 명절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싶어 성희 씨는 황당하기만 했습니다. 아들이 안 그래도 평소에 처가 행사 다니느라 힘들어 한다고 했으니 추석에 처가에만 있겠다고 결정한 것도 며느리와 사돈댁 입김으로 결정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야? 처가에만 있겠다니? 어떻게 명절에 집에 안 오겠다는 생각을 해? 너희들 언제 오는지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정말 너무 서운하다. 며느리가 그렇게 하자고 했니? 며느리가 그래? 명절에 시댁 안 가고 처가에만 있자고 며느리가 그러자고 한 거냔 말이야. 그런 거 아니에요. 저희는 둘 다 당연히 엄마 집에도 가는 걸로 다 얘기했었는데 처가에서 자꾸 억지를 부리니까 그 사람도 곤란해했어요. 서운해하는 성희 씨에게 아들은 성희 씨 마음을 살피기보다는 자기 마누라 감싸는 게 더 바빠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한다는 소리가 성희 씨를 더 기막히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사실 요즘 세상에 누가 명절 같은 거 챙겨요. 차례며 뭐 그런 것들도 가까운 미래엔 다 없어질 거라고요. 제 주변에도 명절엔 다 여행 간다니까요. 저도 그러고 싶은 걸 처가에 불려가야 해서 힘들어 죽겠어요. 다들 그러고 살아도 결혼하고 맞는 첫 명절인데 가족들이랑 시간 보내는 게 맞는 거지. 그렇지만 처가에만 있겠다고 하니 정말 너무 서운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명절에도 아들 얼굴 못 본단 말이야. 엄마가 좀 봐줘요. 처가에서 아직 저 못마땅해 하는 게 티 많이 낸단 말이에요. 이럴 때라도 점수 좀 따야죠. 저도 정말 고달파요. 저라고 명절에 처가에만 있고 싶겠냐고요. 그러니까 엄마가 저를 봐서 이해해 주세요. 죄송해요. 아들이 그렇게 넋두리를 하며 성희 씨더러 좀 봐달라고 이해해달라고 하는데 짜증을 낸다기보다 고달파하는 것 같은 말투이긴 했습니다. 아무리 그렇기로써니 명절에도 아들 얼굴을 못 본다고 하니 성희 씨는 서운한 마음을 달랠 길이 없었던 겁니다. 이건 뭐 명절에도 아들 얼굴 한 번 볼 수 없으니 성희 씨는 아들 장가 보내며 처가에 뺏겼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곤란하다고 하거나 말거나 성희 씨도 있는 대로 화를 내며 그래도 명절에 시댁에도 안 오겠다고 하는 법이 어디 있냐고 소리라도 지르고 싶었습니다. 그것도 결혼해서 맞는 첫 명절에 이런 법은 없는 거라고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아들 며느리에게 실은 내색하지 않으려니 성희 씨 혼자서 소가리만 한 겁니다. 그러는 동안 또 시간은 잘만 흘러서 그 사이 며느리가 손주도 하나 낳고 그 손주가 벌써 돌이 됐습니다. 명절에도 잘 못 보는 아들 며느리이기 때문에 성희 씨는 양가 부모끼리만 모여 돌잔치에서라도 오붓하게 아들 며느리랑 손주를 오래 보기를 바랐으나 큰 연회올 빌려서 돌잔치를 한다고 하더니 사돈댁 일가 친척의 아들 며느리 지인들까지 손님들이 너무 많아서 돌잔치에서조차 성희 씨는 아들이랑
말 한마디 나누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이제나 저제나 아들이 성희 씨와 남편이 앉아있는 테이블에 언제쯤 오려나 또 목이 빠지게 아들을 살피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겨우 사돈들과 인사를 나누는 자리에 아들 며느리도 함께해 그제야 아들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됐는데 안사돈이 호들갑을 떨며 사위가 처가에 그렇게 잘한다며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희 씨는 속으로 그래 내 아들 뺏어가서 끼고 사니 좋겠네 싶은 마음에 심통이 났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볼살 떨려가며 억지 웃음이라도 지어야 하는 거죠. 그런 성희 씨에게 안사돈은 들고 온 가방을 보여주며 자랑을 하는 겁니다. 사돈, 이것 좀 보세요. 이 가방이 글쎄 사위가 제 생일에 선물해준 가방이거든요. 색깔이며 디자인이며 저한테 꼭 어울리잖아요. 제 친구들이 사위 센스가 보통 아니라고 난리가 났어요. 사위 그러니까 명희 씨 아들이 장모인 안사돈에게 선물한 거라고 하는데 모르는 사람 없는 명품 가방인 겁니다. 성희 씨한테는 명품 가방은 고사하고 카드 지갑, 동전 지갑 하나 선물한 적 없는 아들놈이 성희 씨는 좀 괘씸하긴 했습니다. 아들도 성희 씨 눈치가 보이는지 머쓱해하며 둘러대는 말을 하는 겁니다. 아, 저희 부모님은 이런 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셔서 제가 못 해드렸던 거죠 뭐. 성희 씨는 돌잔치가 끝나고 집으로 오는 차 안에서 안사돈이 들고 있던 명품 가방이 얼마나 하나 싶어서 찾아봤습니다. 아들 말 맞다나 그런 거 잘 모르는 성희 씨 눈에는 그 가방이 그 가방처럼 생겨서 정확하게 어느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뭐가 됐든 엄청나게 비싸다는 건 확실했던 겁니다. 그런 거 모르고 살았던 성희 씨였기에 지레 짐작했던 값이 있었는데 그보다도 훨씬 더 비싼 가격이라는 걸 알고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그런 성희 씨였기에 남편이라도 붙들고 볼멘 소리로 서운한 마음을 털어놓게 됐던 겁니다. 세상에, 여보 아까 그 가방 말이에요. 안사돈이 자랑하던 거. 그거 얼마나 하는 건지 당신 알아요? 무슨 가방이 그렇게 비싸? 아니, 그리고 그놈은 그 비싼 걸 저희 장보한테 사다 바쳤단 거잖아. 나 정말 기가 막혀서. 걔라고 그 비싼 걸 해주고 싶어서 해줬겠어? 안 사돈이 얼마나 눈치를 줬으면 그 비싼 걸 사줬겠냐고. 남편은 그렇게 성희 씨를 위로하려는 말들을 하더니 자기도 모르게 본심을 툭 내뱉는 겁니다. 고얀 놈, 지 애비가 뭘 좋아하는지 알긴 하는 거야. 괘씸한 놈. 내 말이 거봐, 당신도 서운한 거잖아. 우리야 뭐 언제 그런 걸 사달라고 내놓고 말한 적도 없지만 아들이라고 하나 있는 게 뭐라도 하나 맘먹고 선물이랍시고 사들고 온 적이 없잖아요. 행여나 그럴까봐 우리가 나서서 그런 거 살 것 없다고 말리기나 했지. 우리가 뭐 그런 거 해내라고 할 사람들이야. 우는 놈 떡 하나 더 준다더니 정말 그렇게라도 해야 하는 거예요, 뭐예요? 어이구, 당신이 아들 힘들게 일해서 번 돈으로 그렇게 비싼 가방 사달라고 할 수 있겠어? 어휴, 정말 속상해서 내가 그렇게 아끼고 아껴서 키운 내 아들 월급이 지 장모 명품 가방 사는데 썼을 걸 생각하니까 내 속이 너무 쓰려요. 그럴 것도 없어. 안 사돈이 사내라고 했든 뭘 어쨌든 결국은 제놈이 갖다 바친 걸 어쩌겠어. 맞아. 지 장모한테 그렇게 비싼 걸 사다 바치면서 우리 생각 안 했을까요? 미안하다 생각 안 들었을까? 그놈이 그런 생각이라도 했던 놈이면 그 마음으로 뭐라도 하나 사들고 왔겠지. 하다못해 당신 걸핏하면 아들 얼굴 보고 싶다고 하는데 뭐라도 사들고 당신 보러라도 한번 올 것이지. 못된 놈. 맞아. 아주 나쁜 놈이야. 아들 자식 키워봐야 아무 소용없다더니 내 아들이 그 말이 딱 맞는 놈이었잖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아들놈 같으니라고. 그러니 성희 씨 남편도 내심 속상했던 걸 참고 있었던 거죠.
성희 씨는 그렇게 남편이랑 아들 흉이라도 같이 보고 나니 속이 좀 시원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성희 씨도 성희 씨 남편도 그렇게 아들 흉을 봤지만 그러면서 하는 말들은 완전히 진심이기도 하고 또 완전히 진심이 아니기도 한 말들이었습니다. 귀하게 키운 아들이 처갓집에만 그렇게 잘한다고 생각하니 속이 상해 죽겠고 그 아들이 괘씸해 죽겠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그런 아들이 어쩔 수 없이 안쓰럽게 느껴지는 게 성희 씨 부부의 부모된 마음이기도 했던 겁니다. 속이 후련한 것 같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서웠던 거죠. 그리고 얼마 후 성희 씨 아주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남편의 하나밖에 없는 형님이신데 참 복 없게 사셨던 분인 게 하나 있던 아들이 초등학교도 못 들어가고 잘못되더니 부인마저 몇 년 뒤에 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그 뒤로 평생 혼자 사셨던 분인 겁니다. 그러니 상주도 없는 쓸쓸한 빈소를 성희 씨 부부가 지키고 있었던 것인데 이럴 때 성희 씨 아들이 상주 노릇하며 남편 옆에 서 있으면 얼마나 든든할까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그래서 성희 씨가 일부러 아들에게 넌지시 그런 말을 하기도 했는데 아들 내외는 둘째 날 밤늦은 시간에 와서는 밥도 안 먹고 조문만 하고 얼른 가려고 하는 겁니다. 성희 씨 남편은 그런 아들에게 서운한 내색 하나 내비치지 않고 조심해서 가라는 말 한마디 남기고 얼른 다시 빈소를 지키러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성희 씨는 그런 아들을 그냥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은 마음에 성희 씨가 나서서라도 아들 며느리를 좀 붙잡아두고 싶었던 겁니다. 남편 옆에서 빈소를 지키며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주길 바라는 마음에 성희 씨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원래 상가에서는 밥도 먹고 술도 한잔 하면서 자리 지켜주는 게 예의 아니냐. 게다가 상주도 없고 친척도 별로 없는데 밥 안 먹더라도 좀 앉아 있다가 가렴. 엄마,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그러세요? 다들 바쁜 거 아는데 그러려니 하시겠죠. 엄마, 아버지는 계속 계실 거 아니에요? 저희는 둘 다 내일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하고 여기서 집까지도 한참인데 여기 앉아 있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만 가볼게요. 성희 씨가 좀 앉아있다 가라고 붙잡기까지 했는데도 바쁘다며 쌩 가버리는 아들 며느리 뒷모습을 보니 뒤통수며 등짝을 한 대 때려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 시간에 바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피곤하고 귀찮으니 집에 가고 싶었던 거지 싶은 마음에 성희 씨는 또 아들이 너무 괘씸합니다. 이제 성희 씨의 아들 사랑도 슬슬 한계가 드러나려는지 이번에는 피곤한 아들이 안쓰럽다는 생각이 하나도 안 들었습니다. 오히려 돌아가신 아주버님의 쓸쓸한 빈소를 홀로 지키는 남편이 안쓰러웠고 성희 씨도 마음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런 만큼 아들놈이 더 괘씸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쓸쓸하게 장례를 치르고 나서야 성희 씨 부부는 아주버님이 남편에게 남긴 유산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복 없게 쓸쓸하게 사셨던 아주버님 재산이 그렇게나 되는 줄은 성희 씨도 남편도 전혀 알지 못했기에 그저 놀라울 따름이었죠. 장례식장에서 그렇게 뒤도 안 돌아보고 가던 아들놈이 그래도 그게 못내 마음에 걸리긴 했는지 아주버님 장례 잘 치렀는지 안부 전화를 성희 씨에게 했습니다. 그런 아들에게 성희 씨가 그런 저런 얘기를 하다가 아주버님 유산에 대해서도 잠깐 애기를 했는데 세상에 아들 며느리가 바로 다음날 성희 씨 집으로 찾아온 겁니다. 주말도 아닌 평일 저녁에 말입니다. 그러더니 전에 없이 살랑거리는 게 수상쩍다 싶었는데 결국은 돈 아쉽다 소리를 하는 거였습니다. 엄마, 진짜 애 낳고 나니까 애 밑에 들어가는 돈이 정말 장난이 아닌 거예요. 생각했던 거보다 지출이 너무 많아져서 매달 빵꾸가 나는 거예요. 어휴 정말. 그러니까요. 세상에 아직 아무것도 못하는 애 밑에 벌써부터 돈이 이렇게 들어가니 앞으로 얼마나 이러려는지 겁이 날 지경이라니까요. 그래, 알지. 엄마도 다 그렇게 고생하면서 너 키웠으니 알지 왜 몰라.
그래도 그렇게 아껴가며 자식한테 뭐라도 하나 해주는 재미로 사는 거야. 너희도 그런 재미를 느껴보렴. 엄마가 저 키우던 시절이랑 지금이 같아요? 엄마, 그래서 말인데요. 큰아버지 유산이 얼마나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돈이길래 엄마랑 아버지랑 그렇게 놀라셨다고 하는 건지. 그 돈으로 저희 좀 도와주세요. 네, 어머니, 요즘은 조부모들도 손주 양육에 경제적으로 다들 많이 지원해주고 그러시잖아요. 형편이 안 되시는 거면 모르겠는데, 그런 유산까지 받으셨다고 하니까 저희 좀 도와주실 수 있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니들 말은 지금 큰아버지 유산으로 니들 살림 보태달라는 거냐? 그 말 하려고 온 거야? 주말도 아닌 날 이 밤에 부득부득 온다기에 설마 했더니 결국 돈 얘기를 꺼내? 저희도 이러고 싶어서 이러겠어요? 돈이 아쉬우니까 평일에 퇴근하고 피곤한데도 이렇게 찾아뵌 거잖아요. 그만큼 절실한 거라고 생각해 주세요. 내가 그렇게 부탁하는데도 장례식장에 얼굴 한번 잠깐 비추고 바로 가더니 유산 있다 소리 듣고 바로 달려와서 뭐가 어째? 그 유산으로 니들 도와달라고. 성희 씨는 그런 아들놈을 보고 있자니 아무리 내 새끼여도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을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쌓여있던 서운함과 괘씸함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걸 주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그 감정들을 하나하나 들춰내며 참아왔던 울분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내 자식이라도 가정 이루고 사는 자식이니 어지간하면 아무 소리 안 하려고 기를 쓰며 참고 살았다. 너 결혼하고 나한테는 얼굴 한번 보여주는 것도 못하게 피곤하다면서 허구한 날 처가에 붙어 사는 거. 내가 그거 보면서도 하고 싶은 말이 수백 수천 마디 떠올랐지만 안 했어. 엄마, 저 그때 정말 피곤했어요. 결혼하고 회사 일도 갑자기 많아졌는데 매일 같이 처가에 불려 다니는 게 얼마나 힘들었다고요. 엄마한테도 잘 설명드렸었는데 그 얘기를 이렇게 하시면 어떡해요? 그래, 나도 너 그렇게 피곤하다 소리 들으니까 안쓰럽고 마음이 아파서 얼굴 한번 보자는 말도 맘대로 못했어. 그래도 너무 보고 싶어서 눈치 보며 한번 보자고 해도 그마저도 피곤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싫다고 했던 게 너란 놈이야. 그럴 정도로 피곤했다니까요. 엄마가 이렇게 서운해하고 있는 줄 알았으면 어떻게라도 왔을 거예요. 그때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그러셨어요. 그걸 꼭 말로 해야 하니? 엄마가 너 보고 싶어서 힘들게 눈치 보며 그런 말 꺼내는 것도 못 알아들었어? 그것도 잘한 건 아니지. 엄마한테 그 정도 관심도 없었다는 거 아니냐? 심지어 명절에도 처가에만 가 앉았고 집에는 오지도 않았잖아. 그것도 그래요. 처가에서 명절 내내 거기 있으라고 하시는데 뭐라 그러고 안 된다 그러냐고요. 그동안 처가에 잘 보이려고 피곤한 것도 참고 잘해왔는데 명절 한 번으로 공든 탑 다 무너지게 해요? 어쩔 수 없었어요. 그놈의 공든 탑은 왜 처가에만 쌓아야 하냐? 너희 엄마 아빠한테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했어?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내가 바란 적도 없었지만 그깟 선물로 차별까지? 내가 뭐하러 그 고생하며 너를 키웠나 싶은 생각까지 들더라. 그렇게 아들 붙들고 지난 일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얘기를 하다 보니 성희 씨는 그제야 그렇게 귀하게 키워놓은 아들놈이 천하에 못돼 먹은 놈이라는 걸 부인할 수 없게 됐던 겁니다. 그런 아들놈인데도 여태 아들바라기만 했던 게 억울해서 죽을 지경인 겁니다. 그래서 내친 김에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시대 바뀐 타령 너만 할 줄 알아. 내가 몰라서 그랬던 게 아니라 그래도 자식 위하는 마음이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만할 거야. 이건 자식 위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겠어? 부모라고 자식한테 다 주라는 법 없다. 시대가 어떤 시대냐? 그러니 부모 재산에 눈독 들일 생각 말고 니들끼리 잘 살아. 그렇게 아들 며느리를 쫓아내버렸습니다. 신혼집 해주면서 그 나이에 대출까지 받았던 것을 빤히 알면서도 그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물어본 적도 없던 놈이 유산 받았다고 하니 거기 침 흘리는 모습에 너무 화가 났습니다. 성희 씨는 30년 넘게 품었던 아들에 대한 짝사랑을 그날부로 그렇게 확실하게 끊어냈던 겁니다. 그동안 아들이 성희 씨를 그렇게 서운하게 했어도
어떻게든 그 마음 다독이고 참아왔던 성희 씨였지만 이제는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 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줘봤자 그게 아무 소용없는 일이라는 걸 이제는 성희 씨도 확실히 알았습니다. 더 이상은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하려고 성희 씨 감정을 억누르고 속썩여가며 마음 고생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럴 일도 없는 겁니다. 아들에게 더 이상 아무런 기대도 바람도 갖지 않을 테니 서운함이나 쓸쓸함도 겪을 일이 없을 겁니다. 손주 돌잔치에서 안 사돈이 아들이 해준 명품 가방을 자랑했을 때 남편과 마주 앉아 아들 흉을 실컷 봤던 그날, 성희 씨는 그러고 나니 속이 좀 후련하고 시원해지는 것 같다고 느꼈던 동시에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거웠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르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지금은 그저 마냥 시원하고 후련하기만 합니다. 그놈의 아들 자식 걱정하느라 마음 한 구석이 아리거나 무거워지는 게 전혀 없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성희 씨는 오랫동안 붙들고 있었던 아들에 대한 오만 가지 마음의 끈을 미련 없이 놓아버린 겁니다. 아들은 계속해서 연락을 하고 그 뒤로도 몇 번이나 집으로 찾아왔지만 성희 씨 마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자꾸만 찾아오는 아들놈이 꼴 보기 싫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성희 씨 부부는 살던 집 팔고 아주버님께 받은 유산 보태서 좋은 곳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늘 마당 있는 단독 주택에 살아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마침 마음에 꼭 드는 집을 발견해서 바로 계약을 했던 겁니다. 아들한테는 이사했으니 엄한 집에 찾아가지 말라 소리는 했어도 이사한 집 주소는 안 가르쳐줬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다음 명절에 오겠다며 주소를 알려달라고 했지만 성희 씨는 요즘 같은 세상에 명절이라고 올 것 없다. 우리도 여행 가려고 예약 다 해놨다고 하고는 먼저 전화 탁 끊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통쾌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희 씨는 인간 덜 된 아들놈은 있고 속 깊은 남편이랑 그동안 못했던 것들 실컷 하면서 남은 인생 부지런히 즐길 생각으로 행복하답니다. 아들 챙기고 사느라 몰랐는데 이제 보니 성희 씨 남편도 제법 나이든 티가 나는 것이 더 잘 챙겨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희 씨는 그렇게 남편 의지에서 살 생각을 하니 마음이 이렇게 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앞으로는 아들놈 때문에 속 끓이는 일 없이 좋은 생각만 하고 살고 싶은 마음입니다.